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책을 한번, 우리 책이 처음이죠, 그죠? 책을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64페이지를 봅니다. 464페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1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 이제 요약집이거든. 이게 원래 공부는 세 바퀴를 돌아야 되는 세 바퀴를. 우리는 지금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네 바퀴째거든. 이제부터는 뭐 필기할 필요 없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장부가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두 가지죠, 그죠?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하나가 소유자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면은 소재, 지번, 지목이에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요래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5장. 1장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454페이지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론은 용어정의를 배우거든. 그 용어정의는 시험의 출제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럼 왜 배우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낱말 뜻은 알아야 되니까 배우는 거지. 시험 범위에는 속하지 않아. 그게 1장이에요. 2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이 토지의 표시의 제목이 그냥 지적이에요. 지적.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 지적 공부를 배워요.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면 자,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요 토지의 표시, 요 6개 있죠. 요 중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그게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 이동. 그 변하는 걸 4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5장은 뭐를 배우느냐면은 토지의 표시의 위에 세 개는 청량을 안 해요. 청량. 아래 세 개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 그래서 5장은 청량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장 우리는 서론은 통과를 합니다. 서론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우리가 낱말 뜻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이게 2장입니다. 2장. 2장에 보면은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요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해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등록입니다. 이 등록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자적인 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속에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글자 그대로 등록입니다. 등록.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이름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려. 그래서 이름을 올려야 주민등록번호에 이름을 올려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했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가 만약에 5천만 필지가 된다면 이 5천만 필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놔야 돼요. 등록을. 오케이? 그 요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이거든. 그러면 대장과 도면에 이런 것들을 등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대장하고 도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등록해 놓은 거는 대장이라 문자로 내는 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뭐다? 도면. 왜 그림이 필요하냐 이러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가 사각형으로 생겼는지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죠. 그럼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고 팔 때는 그 땅까지 가야지. 제주도까지 가야지. 근데 이게 시간 낭비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평택시청에 가가 내가 땅을 사고자 하는 토지에 지번이죠. 지번만 딱 알면 도면을 발급받아 볼 수 있다. 그럼 도면을 딱 보면 이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 수 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좋은 거라. 그림으로. 그래서 문자로 그려놓을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놓을 수도 있다. 그게 대상과 도면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등록은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세 개만 딱 알면.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이 책은 배세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색깔을 다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공부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1번으로 가보세요. 1번에 가면은 자 지적 국정주의 그런 걸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을 옆에 모든 토지는 공부할 필요 없죠. 모든 토지는 당연히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번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청에 지로 공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등록. 그럼 이때는 그냥 이래만 공부하세요. 토지의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갑니다. 1번입니다. 지도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면적, 경계, 좌표는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그러니까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요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변했다면은. 그럼 한 칸 밑에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받아 줄 것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결정 일어나세요. 그러면 자 첫째 우리가 1번에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자 요것만 딱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등록은 국장이 하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바로 잡아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이렇게 갑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마다 있다. 이때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지력소관청의 직권엔 등록 절차는 기억 자 적었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되죠. 그럼 니은에 조사만 줄 것이에요. 디귿에 조사부만 줄 것이에요. 리얼에 조서만 줄 것이에요. 미음에 자 전체를 줄 것이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5번 비읍에 전체를 줄 것이에요. 지도 공부 정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받아들일 때 자 보세요. 그 이제 받아들이랍니다.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의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한다? 거쳐. 그리고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요. 그 바로 잡는다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노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신청. 하나는 뭐다? 제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 요라면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신청은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바로 잡아달라고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리고 요 원칙은 항상 누가 한다? 소유자.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당연히 지적소관처. 우리가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본다? 지적소관처. 요거에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절차가 나오거든. 그 절차가 나오면 한 개만 딱 알면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요것만 딱 알면 돼요. 밑에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때 제가 써놓고 공부해 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은 조사가 있고 조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서가 있어요. 조서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이동, 정리, 무선서, 결의서 이런데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밑에는 상식으로 풉니다. 시험에 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그럼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했죠. 그러면 문서를 작성해야지. 그게 시작. 조사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면 요걸 확대시킨 게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때 여기서 시험 문제라면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항상 이동을 이용자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자주 내더라고요. 시험자.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동. 오케이? 네. 그럼 거기서 끝. 됐죠?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합병이라고 썼어요. 합병. 직접적인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그냥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합병의 요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7페이지를 갑니다. 지번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요리로 오세요. 지금부터 요 토지의 표시를 배우러 갑니다. 토지 배우러 가는데, 그럼 지금 요게 소재는 건너뛰고 지번부터 가고 있지. 그럼 요 소재는 있잖아요. 자, 요렇게 오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요게 우리 흔히 말할 때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명칭. 그러면 행정법상 부를 때는 행정구역의 명칭이고 지적법상에 부를 때는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재. 그럼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니까 소재지, 주소지 이라거든.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 등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등기에서 뭐라고 하냐 할 때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한다. 1.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한다. 2. 답은 몇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우기 때문에 주소지라는 말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지라고 써야 된다? 소재지라고 써야 된다. 소재지라고. 오케이? 사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한 글자만 딱 기억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할 수 있거든.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재과.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이랍니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오도와이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1월 1일부터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어요. 1월 1일부터. 그럼 1월 2일 날 대장을 발급받았거든. 그럼 인천시로 나옵니까? 인천광역시로 나옵니까? 그럼 1월 1일 날 공무원들 출근해가 그거 다 수정하고 있어야 돼요. 1월 1일 날 공무원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1월 2일 날 발급을 받아도 당연히 인천시로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인천시로 나와도 인천광역시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말이지. 맞다, 맞지. 됐어요? 통과. 그럼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지번부터 가요. 지번을 시험에 놓을 확률은 40%입니다. 40%. 자,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로 가거든. 여기에 지번이 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뜻은 뭐 공부할 게 없어요. 2번에 지번 부여의 원칙이 나옵니다. 세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 나오고 지번 변경이 나오고 다섯 번째 결번 대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에 가볼게요. 지번이죠. 그죠? 자, 지번의 부여 방법입니다. 방법.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시험에 출제인을 낼 때는 무조건 최소 2개는 씁니다. 2개는. 그러면 1번에 갑니다.
집어는 지력소관청이 자르세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르세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어드와이드 O. 그럼 이걸 시험에 틀 때는 집어는 국장이 부여한다면 Ox다. X. 그러면 집은 부여 지역별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자 이렇게 됐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요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어는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Ox다. X. 그럼 여기에 집원 부여 지역 이게 동이다 이 말. 그럼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뭐마다, 리마다. 그럼 정리할 때 집어는 집원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어드와이드 O. 동리별로 부여한다. O.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X. 읍면별로 부여한다. X. 읍면 동리별로 부여한다. X. 그것만 하면 돼요. 여기에 집원 부여 지역이 뭐란 말이고? 동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에서 끝을 맺는다. 맺는지. 그럼 이것도 글자로 고치면 북서에서 남동하면 오도와이다. O. 남동에서 북서하면 뭐다? X. 북동에서 남서하면 뭐다? X.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이제 쉬운 거니까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랑 토리에 집어는 숫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앞에 뭐를 붙인다? 4. 앞에 4. 그러니까 자 여기 오면은 37이죠. 이러면 무슨 대당에 등록됐다? 토지대당. 앞에 산자가 들어가면 무슨 대당? 임야대당. 통과. 그럼 3번은 자 보세요.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갔을 때 본번과 부번은 막대기 연결인데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죽었습니다. 의라고 잃는다.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1, 2, 3은 엄청 중요한 지문이거든.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의 방법이다. 자 1번에 신규 등록 전환입니다. 원칙, 자, 죽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 죽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색깔 있는 거, 최종 지분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요거 이해했다, 못했다? 자, 이리로 오세요. 여기서, 자, 보세요. 신규 등록이 있거든. 등록 전환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됐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에요. 부분. 그럼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것은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그래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입니다.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거든. 문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을 때 예외가 이거다 이 말. 예외. 그럼 예외가 이거라는 거는 예외를 적용하는 거는 이 세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뜨면 이걸로 답을 하는 것이고 안 뜨면 이걸로 답을 한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도와이드 O. 그럼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Ox다 X.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읽으면 이걸로 답하는 겁니다. 안 읽으면 이걸로. 자, 그럼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Ox다. 지금 문구에 요 세 개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지? 그러면 이걸로 답을 해야지. 이걸로 답하면 Ox다 X.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네. 요거 그림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된다? 그럼 통과. 됐어.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 자, 원칙입니다. 분할의 필지의 1필지는 분할되면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자, 죽었습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러니까 최종 부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순번으로 부번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본번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걸 본번으로 고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뭘로 해야 된다? 부번. 제일 공부하기 쉬운 방법은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니까 새끼 치는 겁니다.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근데 그 밑에 예외를 보세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사물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만 줄 것을. 분할 있어서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된 지번으로 우승하여 부여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한 대를 넘기세요. 그럼 요거 이해했다, 못 했다? 했죠? 네. 그럼 한 대를 넘기세요. 합병입니다. 합병 대상 지번 중 죽었습니다. 선순위 위에다가 후순위 썼어요. 후순위 X. 선이라는 거는 앞번호지. 오케이? 그럼 합병은 여러 개를 한 필지로 합병했을 때 만약에 필지가 10필지로 한 필지로 합병을 하면 한 개만 필요하지. 맞죠? 앞번호 쓴다, 뒷번호 쓴다, 앞번호. 본번 쓴다, 부번 쓴다, 본번. 그럼 두째 줄에 갑니다. 죽었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그럼 여러분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지에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동그라미 치세요. 위치한 지번은 합병의 지번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요렇게 딱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렇게 해볼게요. 합병이 있고,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거든. 자,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거든. 가장 쉬운 말 해봅니다. 분할은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나누는 게 묻고, 분할.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합치는 게 묻고, 합병.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분할은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합병은 뭐다? 본번. 분할은 건축물이 있거든. 건축물이 있거든.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 말은 신청으로 부여한다. 직권으로 부여한다. 채권. 합병은 뭘로 부여한다? 신청.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분할은 부번, 합병은 본번. 오케이? 네. 그럼 건축물이 있는 곳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원칙입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종전 지번 중 본번. 다만 다음의 지번은 제외한다.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자, 1번으로 갑니다.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줄 것입니다. 종전의 지번과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줄 것입니다.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2번입니다.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만 동그라미 쳐서.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N은 자르세요. 자르고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지번수 부족. 그럴 때는 자, 동그라미 1번을 번호를 붙입니다. 1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자르세요. 2 그 지번 부여력에 자, 죽었습니다. 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자, 요거 이해했다 못 했다?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답은 이거거든.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답은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자,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한다. 새로 안 정한다? 새로. 그럼 지번도 새로 줘요? 새로 안 줘요? 새로.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해. 그 청량 이름이 뭐냐? 청량 이름이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럽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럼 여기에는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럼 원칙은 있잖아요. 종전 지번 중 본번이에요. 요거는 바로 이해됩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거든.
오케이? 그럼 지번을 새로 주거든.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본번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외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한 거라, 부족하면은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럼 여기는 예외가 두 개예요. 예외가 두 개.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설명하기 쉽게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가 어떤 지역이 있다면, 자, 지번을 부여해 봅니다. 지번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죠. 자, 요때 요거를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럼 요거 지우면 요게 한 필지다, 한 필지 아니다, 한 필지.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3의 뭐다? 1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데 지금 요 앞만 보고 지금 공부를 한대. 그 다음에 끝번호 중에서 제가 요게 이제 마지막 번호가 100번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최종 본번이 몇 번이다? 100. 그럼 여기에 많은 번호가 있다, 없다? 있지. 자,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강남구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일부만 들어갔다는 거는 요것만 집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만 들어갔으니까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할. 그러니까 이제 지번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줄 때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옛날 번호의 본번만. 그럼 요거 몇 번이다? 1번. 요거 몇 번이다? 2번. 요거 몇 번이다? 이거는 사용을 안 해요. 그 왜 사용을 안 하냐면 요게 몇이다? 3. 요게 3의 뭐다? 1.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 아니고 바깥이거든. 번호가 같아, 안 같아? 앞번호가 같이 본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거는 사용을 못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몇 번이다? 4. 요게 몇 번이다? 5. 요거는 부번이다, 부번 아니다? 부번. 부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요건 이제 조심해서. 요거는 요게 7번지였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7번지에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지. 맞다. 그럼 이걸 7번을 써버리면 여기도 7번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쓴다, 안 쓴다? 안 써.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정합니다. 안과 밖에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이건 사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이다? 8. 몇 번이다? 9. 그러니까 요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해 온다.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부족하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이다? 100. 오케이? 그럼 이게 뭐다? 101, 102, 103, 104, 105, 106.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하면 이게 무슨 단위다? 블록 단위. 그럼 블록 단위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용어는 이제 공부하기 쉬워요. 이렇게가 1블록, 2블록, 3블록에. 자, 이렇게 됐거든.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요게 한 개의 블록이죠. 그러면 블록 단위로 요게 1, 1, 1이죠. 본번이 몇 번이다? 1. 번호가 전부 다 몇 번이다? 1. 그러면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붙인다? 부번.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붙인다? 부번. 이래 붙일 수도 뭐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그 밑에 게 시험이 준용이죠. 그 밑에 거 보면은, 자, 여기 봅니다.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의방법을 준하는 그 전체를 줄 것을. 그게 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줄 것을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축척 변경 이래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자, 여기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요게 요 표현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답은 이겁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자,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요래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개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먼저 합시다.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경기도지. 맞죠? 그럼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 경기도지. 지금은 서울특별시가 됐잖아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오케이? 요게 행정구역이 뭐다? 개편. 그러면 지번을 변경할 수 있죠.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법에는 이렇게 놓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 말은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며, 따라가. 그럼 결론은 이 5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아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에는 몇 개다? 2개. 이 2개입니다, 2개. 2개가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다? 보라. 여기 뭐다? 합병.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다, 이 말, 4개. 그러면 요 3개는 요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 원칙과 예외 있죠. 그걸 시험에 왜 낼 수 없느냐 이러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럼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에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러면 6줄이나 되잖아요. 맞죠? 그럼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2줄밖에 딱 안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래합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3줄이 나와. 그러면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1개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1개밖에 안 쓴다는 거는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2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되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오더와이더 오.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엑스다 X. 여기 기출문제 답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방법은 이 방법을 준용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반대로는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보기에서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을 그럼 그 보기 속에 이 3개를 넣어 놓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방법 됐다, 안 됐다? 네, 됐다. 그래도 하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박스 표를 보세요. 준공되기 전 그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준공되기 옆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자 죽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에 신청할 때 지력소 관청은 죽었습니다. 사업 계획도. 그럼 요거는 2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한 번 출제를 했어요. 그냥 1회 2회를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한다. 준공되기 전에 부여한다. 준공되어야 부여해요. 그럼 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뭘 보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도시개발 사업하면 설계도가 있다 없다. 그 설계도가 사업 계획도 그걸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그렇게 딱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니 띄울 때 잡으세요. 이렇게 내거든.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래 하면은 여기 아까 원칙에서 최소한 2개에서 3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들어가고 날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외우는 방법은 너무 쉬워. 글자 그대로 보세요.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딱 외우면 된다. 오케이? 그럼 책으로 가봅시다. 기억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번부에는 지번에 전부 또는 순차를 변할 때, 자,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대도시장의 뭐다? 성에. 그러면 제일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세 개가 있다. 그걸 딱 외워버리는 거야. 그걸 딱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럼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이건 순서는 바꿔도 되는 거거든. 그 제가 암기하기 쉽게끔 항상 저는 요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그럼 여기 보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 같이 안 가고 있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같이 가고 있다 이 말.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 진한 글자만 줄 것이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요거 보세요. 지금 여기 남아 있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변경. 그럼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딱 된대. 맞다. 맞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구역의 개편 말 안 해도 됩니다. 요게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결번대장입니다. 니은의 셋째 줄에 결번대장 갈로 안에 거 보니까 지번대장이라고 나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에 결번대장인데 지번대장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받아들일 때 이랍니다. 결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건 결석.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거는 결번.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게가 1, 3, 5, 7입니다. 필지가 몇 개? 4개. 지번이 몇 개? 4개. 4개가 한 개로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이다? 1. 그럼 이 3개는 없어지지. 이게 뭐가 발생했다? 결번. 그러면 합병을 하면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분할하면 결번 발생한다,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그럼 이리 오세요.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결번은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번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그럼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안 하지. 자, 요거 맞춰야 합격입니다. 등록 전화는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토지가 임야대량에 등록됐거든. 그러면 산 37이지. 맞죠? 네. 그럼 토지대장으로 가지. 갈 때는 이게 그대로 간다. 세 번호 부입한다. 세 번. 왜? 이거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37번을 준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토지대장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있다. 항상 애들 때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거든. B 학교 전학 갔어. 전학. 그러면 A 학교 쓰던 37번을 그대로 쓴다. 세 번호 부입한다. 세 번.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한다.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거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한다. 그 왜 하느냐? 아까 전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옛날 번호 중에서 뭐로만 쓴다? 본번. 그럼 부분은 다 없어지지. 맞아요? 네. 그럼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해. 통과. 자,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다. 다른 말 해볼게요. 우리 학교에 1학년 1반 5번이 전학 갔어. 1학년 2반 10번이 전학 갔어. 1학년 3반 20번이 전학 갔어. 그럼 그 학교 교무실에는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 비어 있다는 장부는 작성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게 무슨 대장? 결번대장. 됐다, 안 됐다? 됐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거든. 자, 요거는 있잖아요. 그 지목 설정의 방법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제 손만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 2단이다. 법에는 요 세 개밖에 없어. 그럼 그건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목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 공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지금 정리만 탁탁탁 해가 가면 됩니다. 그래가 이제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있잖아요. 그냥 정립시켜 가면 되는 거야. 문제를 지금 자꾸자꾸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7, 8월 달에 문제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게 좋아요. 기출 문제. 자, 보세요. 여기에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이렇게 내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지목은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지목은 이러면 뜻,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거든. 그냥 뜻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등록을 해놓은 게 뭐란 말이고 지목입니다. 지목. 그럼 지목은 저는 토지의 종류예요. 토지의 종류. 근데 저는 그걸 이름이라고 하는 토지에 뭐가 한다? 이름.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는 거죠. 근데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정할 때 뭔가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그게 주된 용도입니다, 주된 용도. 그럼 법학 시간에 주자가 들어가면 종자가 온다, 안 온다? 오지. 항상 주종이 우리가 흔히 말 때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이다? 주. 그 다음에 이 원칙은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 28개가 있다, 없다, 있지. 이거는 이제 5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냥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라거든.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전, 답, 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그죠?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공원이 있다, 묘지가 있다, 이런 게 있지, 묘지 이런 거.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다, 광천지가 있다, 유원지가 있다, 유원지 있다, 과수원이 있죠, 그죠? 사적지가 있지, 사적지. 그 다음에 잡종지가 있죠, 양어장이 있지, 양어장.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입니다. 채용용지, 창고용지가 있지. 오케이? 자, 목장용지가 있죠. 그죠? 종교용지가 있다. 이런 말. 종교용지 있죠.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가 있다. 이런 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충 적은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자,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애터지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저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밭전자라 밭전. 그냥 이놈의 자식들 그냥 지목이 밭이다 이러면 참 알아듣기가 쉬운데 한자를 써서 그래. 그러면 이 답은 논답자잖아요. 논답자. 그러니까 논이다 이면 논. 오케이? 그럼 밭하고 논 우리가 전답 이래 말하잖아요. 밭하고 논이다 이 말. 얼마나 쉬워요. 대죠.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뭐고 대지. 흔히 말하는 집입니다. 집에. 그다음에 도로 말할 거 없잖아요. 제방 말할 거 없잖아요. 하천 말할 거 없죠. 국어 예노죠. 국어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또랑을 말해요. 또랑. 그러면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점은 규모가 크면 하천, 적으면 국어.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 물이 고여 있는 거.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전은 말할 게 없죠. 임야 말할 게 없어요. 공원 말할 게 없어요. 묘지 말할 게 없어요. 주차장 글자 속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럼 광천지는 좀 생소하죠. 그죠? 광천지의 광은 광물입니다. 광물은 석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은 우리가 그냥 석유, 광물. 그러면 천은 온천입니다.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을 무슨지? 광천지. 유원지는 놀이기구인데 유원지죠. 과수원, 사적지, 잡종지. 잡종지는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가 있다면 일단 27개를 정해. 7개를 끼워 맞추고 그 속에
공무원이 막 하다가 그 속에 이거 여기 엮기도 애매모하고 저기 엮기도 애매모하고 그런 거 몽땅 먹어서 그냥 잡종지로 가버린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양의장 됐어요. 철도용지 됐죠? 수도용지 됐죠? 학교, 공장, 채용용지 됐죠? 창고, 그건 창고는 창고지만 목장, 여기 종교, 주유소, 그럼 공부할 게 없잖아요. 맞다. 그러면 이제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전답 과수원 세 개를 딱 묶어 보세요. 전을 묶어 보면은 답은 이겁니다.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재배. 그러면 과수원하고 전하고 답의 차이는 과수류를 재배하면 뭐다? 답. 농작물을 재배하면 뭐다? 전, 답.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 농작물을 재배하면 전하고 답이지. 그러면 논하고 밭의 차이가 뭐냐? 그럼 물이지, 물. 그러면 첫째 줄 해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지목이 뭐다? 전.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답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러면 그 뒤에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논하고 밭의 차이가 뭐냐? 물이다, 물. 그 다음에 과수원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요거를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자, 이 과수원은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네 번째 점을 보세요. 네 번째 색깔 있는 걸 보세요.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요렇게 따서 우리나라 지목은 자 보세요. 일필일목의 원칙이거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거든.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그런데 요 글자를 보세요. 안에, 밖에 요 말이거든. 그럼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게 학교용지냐 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학교용지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 그럼 이게 체육용지냐 학교용지냐 이 말이거든.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그럼 서울대학교 안에 창고가 있어요. 그럼 이게 창고용지다, 학교용지다, 학교. 이해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 안에 지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만 해야 된다. 그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학교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 포함을 시킨다는 게 법률용어로 양입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는 것은 독립이 아니다, 안에. 그럼 독립이 안 되면 지목은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있다. 이거는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러면 학교용지다, 되다, 돼.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독립성을 갖춰야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계가 있다. 그럼 그걸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뭐다? 대. 그럼 그걸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용지다, 대다, 대. 그 밑에 온다. 목장용지입니다. 세퇴룰에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대로 이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임야하고 광천지 두 개를 묶으세요. 그 옆에다 별표를 놨어요. 지목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목은 광천지입니다.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그러면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나와야 하나요?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쓰고 X라. 그럼 항상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잡종지라고 써. 잡종지가 아니고 시작. 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림은 산이죠. 원야는 벌판입니다. 벌판, 허허벌판 여기 나오죠. 자, 그다음 밑에 본다. 광천지입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소설의 용출에다가 동그라미 쳐세요. 그러면 사용되는 부지 이래놓죠. 그는 무슨지? 광천지. 한 칸 밑에 온수 약소서는 운송에다가 동그라미 쳐세요. 그러면 무슨지? 잡종지. 그러면 두 번째 점이 키입니다. 두 번째 점은 항상 잡종지인데 광천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O 덱시다 X. 그러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면 무슨지?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무슨지? 잡종지.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시험에 냅니다. 두 번째 거를 잡종지인데 뭐라고 쓴다? 광천지. 통과.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를 봅니다. 공장 안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다, 염전이다, 공장용지. 대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거, 사무실, 업무용, 뭐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게 전부 다 됩니다. 공장용지 말할 게 없어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공장용.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학교용. 그 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키는 네 번째 것만 딱 키를 잡으면 돼요. 노상 주차장은 길거리 가면 흰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죠. 그게 주차장이다, 도로다, 도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음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지목. 옆에 갑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작 주차장 되죠. 그러면 요리로 보세요. 이게 가든입니다. 그럼 가든의 지목은 뭐다? 대. 근데 여기 주차장이 딸려 있어. 요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부설은 주다, 종이다, 조. 그럼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여기는 주차장이다, 대다, 대.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뭐다? 주차장. 통과.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말할 게 없어요. 주유소용지 판매죠, 판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창고용지 갑니다. 창고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도로. 작년도는 이걸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도로입니다, 도로. 자, 여기서 조심할 때, 두 번째 거,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뭐다? 도로. 근데 옆에 갑니다.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뭐다? 대. 글자가 같아, 다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지, 도로. 됐죠? 그러면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대. 그 다음에 동그란 이거 세 번째 겁니다. 2필지 일어났죠. 옆에 1필지가 있죠. 1필지의 통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대입니다. 대.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위로 일정한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파트 안의 통로는 도로다, 대다, 대. 공장 안의 통로는 공장용지다, 도로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가도로, 지하도로 있죠.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땅입니다. 땅. 그러면 위에 하늘이 있다, 없다? 있지. 아래에 지하가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거는 지상입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우리는 땅만 등록합니다. 그럼 고가도로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지하도로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도로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도로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철도용지 1번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작년도 시험을 낼 때 도로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낸 거예요. 근데 얼른 보면 이게 도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해볼까요? 교통 운수를 위하여 키는 일정한 궤도, 이게 키입니다. 일정한 궤도에다가 선로라고, 선로. 그럼 여러분들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라니까 얼른 보면 도로로 보이지. 맞죠? 이거는 선로는 도로가 아니고 뭐다? 철도용지. 맞죠? 네. 자, 제방 말할 게 없습니다. 자, 하천, 국어, 유지 묶으세요. 그러면 시험은 하천은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러면 국어를 먼저 보세요. 용수 또는 배수를 해 일정한 힌트를 같은 인공적인 수로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농수로. 농수로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농수로입니다. 또랑입니다. 또랑. 옆으로 갑니다. 뚝 및 그 부지와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죽었습니다. 소규모 수로부지. 옆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국어, 하천 요렇게 쓰고 OX 이래 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세 번째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 이겁니다. 그럼 답을 해볼게요. 글자랍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시작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뭐다? 국어. 그러면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다?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그럼 시험에 항상 출제에는 그걸 하천으로 써요. 하천. 그러면 OX다 X. 하천이 아니고 뭐다? 국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시험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거거든. 보통 보면 20%는 옳은 것을 내고 80%는 틀린 것을 내요.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됐죠? 그런데 지목은 거의 100%를 전부 다 옳은 것을 묻습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많이 써. 틀린 거를 통과.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봅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그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면 하천이나 국어는 물이 고여 있다, 흐른다. 그 흐르는 거하고 고여 있다는 거하고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양어장은 육상만 조심하면 됩니다. 옆에 해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기르는 거는 양어장이다, 이단이다.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이 없어요. 그럼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소양강 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어. 지목은 뭐다? 지목은 유지지. 유지. 그러면 소양강 댐이죠. 댐의 지목은 뭐다? 유지. 거기서 고기 기르면 지목이 뭐다? 유지. 그러면 양어장은 육상이니까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지. 바다나 호수에서 고기 기르는 거는 양어장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네, 통과. 수도용지 말할 게 없어요. 공원이거든, 공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나오죠. 끝에 뭐라고 나왔다? 임야. 그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안 낼 텐데 자연공원법을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거 나오지. 그런 게 자연공원법상 공원입니다. 그런 거는 지목이 공원이다, 임야다, 임야.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임야다, 임야, 임야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게 중요한데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묘지공원 있죠. 묘지공원은 공원입니까, 묘지입니까? 묘지지, 묘지. 한 장을 넘겼습니다. 자, 채용용지 말할 게 없는데 두 번째 점에 두째 거를 봅니다. 두째 점에 유수를 그 앞에서 자랐어요. 그것까지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라는 채용용지를 하지 않는다 이러노죠. 옆에다가 하천.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타려고 그러면은 또랑에서 타야 된다, 하천에서 타야 된다.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서 자랐어요. 그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원지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수영장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러면 아직 답하지 마세요. 수영장. 답니다.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 그냥 수영장은 채용용지지. 그런데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시작 유원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에버랜드를 예를 들죠.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다 없다? 있죠. 그거 그 수영장이잖아요. 그 놀이기구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채용용지가 아니고 유원지다. 유원지. 오케이?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입니다. 그럼 좋다. 과천어린이 대공원 있죠. 지목은 뭐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과천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뭐다? 공원이 아닙니다. 놀이기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오케이? 네, 통과. 자, 종교용지로 갑니다. 말할 게 없어요. 종교용지 말할 게 없어요. 사적지는 두 번째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학교 용지, 공원, 종교는 다른 유족들한테는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이래 나오죠. 그 말은 학교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그럼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석 탑은 공원이다, 사적지다, 공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다. 오덱스다. X. 도로에서 제외한다. O.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밑에 거. 학교, 용지, 공원, 종교는 다른 지목으로 되어 토지는 유적, 고적, 기념물 보호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O. 요만이 다. 됐죠? 네. 그럼 묘지입니다. 두 번째 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시작. 대. 자, 그 다음에 잡종지는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외우는데 1번을 첫 번째를 봅시다.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자르세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자르세요. 자, 그래가 두째 줄에 보면 돼요. 두째 줄에 원상회복 앞에다가 자르세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는 흙을 파는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제외 앞에서 알았어요. 그 옆에다가 임야라고 써서 임야. 그러면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를 보겠어요. 첫째 줄에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지목은 시작 잡종지. 두 번째 줄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시작 임야. 그러면 원상회복이 들어가면 시작 임야, 안 들어가면 시작 잡종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원상회복은 산에서 돌 캐내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메꿔가 나무를 심어 놓겠다는 거라. 원상대로 돌아갔지.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두 번째 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점 해보세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거 이래 나오죠. 무슨지? 잡종지. 그 다음에 항만시설, 공항시설이 잡종지입니다. 공항시설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됐죠? 네. 그 밑에 그 뭐 도축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잡종지가 되겠지. 통과. 자, 그 다음에 473페이지를 갑니다.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말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우리가 본다면은, 자, 이렇게 되었거든. 여기 이제 지적 공부가 있지. 지적 공부는 이제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되어졌어요. 됐죠? 그 여기서 대장의 종류는 이제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시작, 지적도, 무슨 도, 임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항상 기본은 요게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입니다. 예외.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은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 그럼 오늘 꼭 기억할 때 이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이거를 알아요. 양식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식이 같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면허증, 여권 다 양식이 같아요. 그럼 다시 두 개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력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건 등록사항이 동일한 거. 그럼 출제인이 지력도를 묻든 임야도를 묻든 답은 같단 말입니다. 토지대장을 묻든 임야대장을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이게 항상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다? 지목을 배우고 있잖아. 그럼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는 지목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력도, 임야 여기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른 데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은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사천목감이다. 이걸 본관이라고 그러죠.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잖아요.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오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치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서울대학교거든.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입니다. 토지대장이 있다, 있지.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입니다. 지적도가 있다, 있지.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의 지목을 쓸 때는 10번 학교 용지 요래 쓴다. 그러면 요 앞에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불러요. 요거를 명칭을 그대로 써. 명칭을 그대로. 여러분들 명칭 그대로에 법학 시간에는 반드시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이러면 계약서를 쓰죠. 그때 서울시 이래 쓰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도 학교 용지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이래 써야지. 전북 이래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번이 전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과수원이다, 4번이 목적용지다, 5번이 임야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앞에 번호를 뭐라고 부른다만 알면 된다. 코드 번호. 지목이 28개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 번호를 코드 번호인데 뭐 20번이 뭐다, 25번이 뭐다 그런 건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토지대장이 있다면 서울대학교에 도면이 있다. 그럼 도면에는 요래만 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만 쓴다? 하. 그러면 요게 첫째 글자죠. 첫째 글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에
두 문자가 있고 차 문자가 있거든. 두 문자는 머리 두 자죠. 그럼 첫째 글자를 쓰는 게 24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차 문자는 차남이죠. 차남. 둘째 글자를 쓰는 게 몇 개? 4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됐죠? 여기다가 시작. 차, 장, 천원. 요거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주자를 썼으니까 또 주자를 쓰면 안 돼. 오케이.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 공자를 쓰기 또 공자를 쓰면 안 돼. 우리나라 지목에 유자가 있기 때문에 또 유자를 쓰면 안 돼. 됐죠? 네. 그래서 뭐로 쓴다? 하천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는 한자 세대니까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잘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